종목별 대응 전략 전문가에게 들어보시죠.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별 특징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시장 상당히 중국 시장에 놀라서 좀 많이 급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크 생긴 첫날 급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시스템적인 우려감이 오히려 내부적인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국이 급락한 상황이라서 장중에 발표된 제조업 지수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좀 심적인 요인이 많이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1900선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좀 나선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급락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IT 섹터 쪽의 대형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강하게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은 좀 소폭이지만 반등을 하면서 지수의 보탬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섹터도 소폭의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급락했었던 건설 섹터들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주들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유주들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 SOS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이어지는 모습. 조선 섹터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현대미포, 조선,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들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 매수세가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 매수에 좀 집중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는 소폭에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약한 모습이죠. 코스닥이 지난 3일 동안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가격 매수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매도하고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 섹터주들, 바이오, 제약 섹터주들 소폭이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약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장비주들의 강세가 좀 셌습니다. 에피시스템이라든지 원익 IPS, GD 등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와 좀 맞물리면서 장비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어제도 강세를 보였던 레드로버와 제이콘텐트리 같은 엔터 쪽도 오늘 강세 흐름 CJ ENM과 함께 같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쪽으로는 좀 매물이 증가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수주들이 어제 반대되게 좀 약하죠. 오늘 백화점 주식들이라든지 식음료 주식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들 이런 쪽으로 해서 내수주들이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어제까지 급락했던 수출주들이 소폭의 반등 보여주면서 3일 전과는 좀 더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여서 상승과 하락 종목이 반반 정도씩 되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있을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한 1000개 넘어가고요. 상승 종목이 한 680개 정도. 이 얘기인 즉슨 대형주가 강하고 중소형주의 약세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락 종목 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락 종목 가운데서 소비재 그리고 성장 컨셉의 종목군들 좀 조정이 나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 쪽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현재 한 3% 정도 밀리고요. 제약바이오는 휴온스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약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시장이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급락장에서 잘 버텼던 종목들이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 3일 동안 급락한 종목들 쪽으로 저점 매수세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도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내수 화장품 섹터 쪽으로는 매물이 증가하고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워낙 좀 급등했었기 때문에 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점이 일단 매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될 종목들은 오히려 이번 조정을 잘 기회로 삼아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좀 내수주 쪽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세트온이나 종근당 이런 종목들이 눌리고는 있지만 오히려 매도를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차익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조정을 좀 잘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 좀 약세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노리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기회를 오후나 내일 정도로 좀 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거래소 쪽에 지수 관련 대형주 쪽을 좀 더 봐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음료라든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 보시고요. 소비재 쪽들, 특히 백화점들도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 내에서는 현대백화점 정도만 탑픽으로 설정을 하셔서 좀 종목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들도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소외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 잠잠하네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워낙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도 급등했다가 음봉이 나온 상태라서 오늘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안랩만 뭐 일단 대표적으로 봐드려도 일단 안랩도 그런 모습이죠. 일단 안철수와 관련된 일단 신당 창당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좀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점을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고점 부분이 단기적인 좀 저항선으로 계속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테마주들은 역시 좀 지수가 급락했을 때는 테마주의 영향이 약간 좀 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크게 급락하지도 않고 있어서 뭐 테마주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급락주 하나 보겠습니다. 코디에스인데요. 이 종목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30분 단위로 매매 체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좀 호가 들어오는 부분으로 보니까 한 8% 정도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커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대응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코디에스도 뭐 보신다라면은 역시 뭐 LCD 검사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와도 좀 관련이 있어서 과거에는 좀 전기차와 관련돼서 많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요새도 최근에 그런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겠죠. 최근에 계속적으로 급등하면서 6,000원대에 좀 부담감을 가진 상태였었고요. 오늘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제 소폭의 뭐 주식 소폭은 아니네요. 보니까 40만 7천주 자기 주식 처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 지금 상태로만 본다라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바닥선 역할을 해주던 4,800원 부근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의 추세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5,000원에서 5,200원대 사이에서는 좀 지지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5,400원 회복력 좀 살펴보시고요. 방금 제시해드린 4,8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좀 봐드린다라면은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들어서 탄력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승하로 넘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 상위주 가운데선 단연 돋보입니다. 현재 흐름도 좋고요. 이 형님이 가니까 아우들도 좀 따라갑니다. 뭐 지금 50일 신고가 종목 쪽에서도 LDT 뭐 이런 종목들 보이고요. 원익 IPS나 장비군 쪽에서도 흐름 양호한데요. CS 얘기에서도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뭐 지난주부터 일단 CS 관련해서 주초에, 그러니까 연초에는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전기차, 뭐 2차 전지, 그런 스마트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쪽이 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하이닉스 좀 워낙 급락했었던 상태에서 외국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새로운 제품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도 늘 그렇다시피 3만 원 초반만 오면은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면 항상 늘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동안 좀 조정을 보였던 뭐 GD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AP 시스템, 원익 IPS 같은 장비주들도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닉스 지금 기술적으로만 봐드린다라면은 3만 원에 맞으면서 설정하신다라면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33,000원대에서 강하게 돌파가 안 되면서 막혔기 때문에 이번 반등의 한계도 일단 33,000원으로 보시되 33,000원이 강하게 뚫리는 시점이라면은 그다음 목표치는 조금 더 한 36,700원으로 올려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이란 면에 있어서 크게 기대치가 없다라는 점도 거래소 시장에서의 수출주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으로 일단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만큼 주가 자체도 다 많이 빠졌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좀 인식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지수가 급락하면서 대체로 대형주들은 거의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렸는데 버틴 섹터가 있죠. 화학이었고 또 롯데케미컬의 흐름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한 3% 정도 더 오릅니다. 이제 시세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에서 좀 살아난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될까요? 그것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섹터였었고요. 일단은 기존 정유 업체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화학 쪽 섹터 쪽에서 오히려 조금 이제 12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회복되려는 좀 기조적인 흐름들이 좀 가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수의 견인력도 있는 코스피 200 내에 있는 종목이란 점도 일단 뭐 매수로 작용을 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어제 고점 부분이 25만 5천 원 부근 때 다시
한번 돌파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좀 저항됩니다. 롯데케미칼 여기만 돌파해 준다라면은 26만 원 돌파하면서 한 27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24만 5천 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일단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